네, 저희는 지금 이 퇴직연금의 모든 것을 해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퇴직연금에서 핵심적인 기능이죠. 이 세액공제, 이 절세 혜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퇴직연금 전문가 신영증권의 민주영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 IRP 퇴직연금의 이 세액공제 혜택이 엄청 크죠. 어떻습니까? 네, 아마 연말이 되면은 이제 IRP 계좌에 많이 납입하셔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5,5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다면 5,50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5,500만 원이 넘으면은 이제 13.2% 그렇죠. 세액공제율 받아가지고 900만 원까지 넣으시면은 총 118만 원 정도 네. 세액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9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빨리 돈 마련들 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네. 챙기시면서 세액공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900만 원까지는 대개들 어느 정도 해요, 보면은. 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900까지 그냥 넣는 게 맞냐? 아니면 네. 조금 여윳돈 있으면 1,800까지 넣는 게 맞냐? 이것도 굉장히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어떤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또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연금을 할 때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자꾸 이제 세액공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연금에다가 불입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네. 노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그렇죠. 목적인 사실 거죠. 그게 더 큰 거죠. 네. 자꾸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세금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세액공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충분하게 노후에 이제 연금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안 받는 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반 계좌에다가 운용을 하시면은 매 연마다 결산을 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16.5%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제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어요. 나중에 네. 내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유리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중간에 만약 이제 우리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도 해야 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부 다 너무 많은 돈을 다 연금에다 또 부어야 된다. 또 이건 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자금 흐름을 계획하고 그 내에서 당장 집 사야 될 돈, 그다음에 결혼 자금 해야 될 돈 이런 것들 계산하면서 그 돈에서 이제 자금을 연금에 넣으시는 게 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분명히 1,800까지 넣는 건 장점이 있는데 이 본인의 유동성 앞으로 자금 수요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저는 이 퇴직연금 보면서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보험 상품 같은 거는 이게 약관대출이라고 그래서 그걸 담보로 해서 잠깐 필요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네. IRP 그게 안 돼요. 네, 원래 법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권장하고 있어요. 네.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인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출을 좀 해주면 하도록 안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융회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정들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해서 좀 안정성 있게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은 그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좀 우리가 중도 인출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하는 것들 좀 활성화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뭐 세제 혜택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당장 네. 세금 줄여야 되니까요. 이 세제 혜택을 좀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세액공제 받으시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연말정산하고 나서 환급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넣으시면은 더 내기보다는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환급 받으신 돈을 다른 데 사용하시면은 효과가 없겠죠. 그 돈을 다시 그렇죠. 투자하시거나 네. 노후 자산으로 연금으로 그렇습니다. 또 활용하시거나 이래야지 네, 네. 예. 세액공제 받은 것들이 효과가 있겠죠. 네, 네. 또 이걸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요, 55세 이후까지 또 연금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런 조건을 충분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단지 그냥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이 있다라고 네. 해서 연금에다가 넣으셨다가 막상 현금 흐름이 부족하셔가지고 사시다가 보면 또 현금이 부족해서 그렇죠. 이걸 중간에 깨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세제 혜택 받았던 것들을 다 뱉어내고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시고 결국은 금융회사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금에다 붓는 돈은 노후 생활비로 써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단지 당장의 어떤 세액공제 혜택, 세금 혜택 이것만 보시기보다는 앞서서 계속 강조하다시피 장기적인 흐름으로 네. 노후 생활비 마련이다 네. 라는 데에다 더 방점을 두시고 적절한 금액으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반드시 고려하실 게 이렇게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장기로 하셔야 되고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세제 혜택이 너무나 매력적인 혜택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 노후 유동성,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유동성을 꼭 생각해서 하시라 이런 조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뭐 여러 개 된다면 1,800만 원까지도 넣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당장은 900만 원까지 되지만 올해 다 못 받은 걸 나중에 가져가서 그때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윳돈을 뭐 1,800만 원까지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실제로 여유 있는 분들은요 1,800만 원까지 많이 넣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세제 이연 효과 네. 이런 것들도 보시고요.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IRP 계좌는 하나로 만들면 안 되고 좀 복수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IRP에다가 돈을 넣은 다음에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일부만 찾으시거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가입자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도 IRP에서 일부 인출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전부 인출하거나 아니면 전부 인출 못하거나 그러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납입하는 계좌를 좀 분리해가지고 네. 아니면은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뭐 한 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두개 복수로 해서 정도로. 예, 복수로 해가지고 하시면은 내가 만약에 하나는 55세 인출하고 하나는 뭐 65세 인출하고 하나는 나중에 노후에 아팠을 때 의료비나 아니면 요양비 들어갔을 때 그때 인출하고 근데 인출 시기를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꺼번에 인출 금액이 많아지면은 또 종합과세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출 시기를 분산하는 차원에서도 네. IRP 계좌를 복수로 만드신다면 네, 네.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겠죠. 아, 그렇군요. 꼭 복수로 만드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5세가 돼서 IRP를 이제 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네.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이걸 찾고도 싶고 또 세액공제도 또 좀 받고 싶은데 네네. 일할 때까지 그것도 가능합니까? 아, 그럼요. 네. 어떻게 그래서 가능하죠? 인출하고 나서도 네. 내가 IRP 계좌를 또 하나 만들었다면 이미 인출을 개시했다면 거기서 추가 납입이나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받은 돈을 심지어는 뭐 국민연금 받았다, 여윳돈이 있다, 그럼 국민연금 받은 돈도 이 IRP 계좌에 넣으시면은 이제 우리 종합과세 신고할 종합과세 때 할 때. 그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퇴직자라고 하면은 이 IRP는 붙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다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니까 네. 그때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직영연금 가입자들은 직영연금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퇴직금이 없잖아요. 네네. 네. 퇴직금이 없는데 퇴직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대신. 그 대신에 퇴직금보다는 좀 작아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그냥 일반 계좌로 받아요. 퇴직수당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IRP 계좌로 받게 되시면은 퇴직소득세를 아낄 수가 있어요. 30% 할인될 수 있고요. 네. 10년 이상 또 나눠받으면 40% 할인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IRP 계좌를 이 직영연금 가입자들도 IRP 계좌를 활용하시면은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이 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민주영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